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고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의 재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병들이 그렇지만 처음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이겨내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시 재발하거나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욱더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척추관절 질병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재발이나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을 쓰면서 1년 동안 재활 치료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처음 발병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정기 검진과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염증은 치료가 되었고 밀려난 디스크가 줄어들긴 했으나 발병하기 전에 상태로 재정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 것, 장시간 운전을 하지 말 것, 허리를 앞으로 심하게 숙이지 말 것, 허리를 심하게 비틀지 말 것 등 주의사항들을 잘 지켰으나 가벼운 재발이 2번 왔고 중증 재발이 1번 발생했습니다. 재발의 원인은 통증이 없어지자 재활체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해서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고 책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가량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은 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처럼 궁금증이 많고 부지런하고 건강한 사람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움직이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면은 다시 척추관절에 무리가 가서 재발을 하게 되거나 다른 약한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디스크를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의 그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오래전에 척추 디스크에 걸렸으나 이미 만성 질병에 걸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또 2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운수업에 종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약을 먹고 좀 더 심해지면 시술만 받고 그렇게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시술만 2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119 응급차에 실려서 응급차에 신세를 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를 해야 하므로 완치가 될 때까지 그냥 집에서 매일 먹고 쉬고 재활치료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할 수 있어도 통증이 사라지면 완치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생활에 복귀를 하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탈이 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2번의 가벼운 재발은 운이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처음 발병 후 약 1년이 지나서 3번째 재발이 왔었습니다. 3번째 재발은 지금까지 2번의 가벼운 재발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왼쪽 엉덩이와 다리, 발바닥, 발등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자골신경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거나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또 완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기 전에 약을 먹으면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3번째 재발은 처음하고는 다르게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 발등 그리고 천추 부위에 통증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마치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쁘고 신경질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 기침을 하면은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가 울리고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먹었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밤에는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또 통증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어나는 기상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일을 버티니까 스트레스와 약간의 공포가 왔었습니다. 야, 이것이 말로만 들어왔던 재발인가? 그런데 왜 처음하고 다른 쪽에 통증이 왔을까? 그렇다면 다른 부위의 디스크가 손상이 입은 건가? 그리고 왜 통증이 더 심할까? 나도 드디어 수술을 해야 할 정도까지 악화되었나? 그런 수많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밤에는 통증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오부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밤에 통증이 더 심한 이유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낮에 주로 작용을 많이 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쉬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 활동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부교감신경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몸속에 염증이 발생하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면역세포를 혈중으로 보내줍니다.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 부위에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료를 하기 위하여 부교감신경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그 과정에 혈관이 확장되어서 붓거나 증가하게 되고 또 관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을 또 자극해서 통증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야간에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에서 벗어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면역력과 인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는 3일간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왜 통증이 재발한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재활치료를 잘 하였다고 생각했었고 거의 완치된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 준비를 조금 조급하게 서두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거운 책장을 혼자서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또 장시간 걷기도 하고 식당이나 집에서 맨 바닥에 앉아서 오래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때 척추에 무리가 가고 척추 관절이 손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최후의 경우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통증을 참는 데까지 참아보자 그렇게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재활 체육을 통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까지 버텨보자.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통증이 서서히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3일 동안은 하루에 3번 약을 복용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조금씩 잘 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우측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등까지 또 통증을 또 느꼈습니다. 모든 행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은 하면은 재활체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오로지 스트레칭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돌방에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서 밤에 충분한 수면을 못했기 때문에 낮에 낮잠을 자면서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건강회복 영양식 식이요법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2주차가 접어들면서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담당 전문의의 진단과 약을 처방받아서 왔습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약을 2번만 먹어도 그때부터는 통증을 참을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상하면은 재활체육과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미세하게 느껴져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 전에는 통증이 시작되면은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약을 먹어도 통증이 많이 완화되어서 통증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밤에도 약을 먹지 않아도 무난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으나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4주가 경과하자 아주 서서히 통증이 완화되어서 가벼운 움직임이나 활동에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여전히 허리를 과하게 움직이면 오른쪽 하체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4주 이후에는 다시 근력 운동을 가볍게 서서히 조금씩 했습니다. 세 번째 재발 통증으로 느낀 것은 통증으로 인한 고통도 심했지만 사람이 수면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매사에 신경질적이 되고 불안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아픈 다리를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때 만약에 병원을 방문한다면 의사가 환자한테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공포를 준다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의 단계에 다다르면 아픈 통증도 있지만 이 사람이 공포심과 불안함 때문에 통증에서 벗어나고 수술을 결심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동안 척추관절 질병에 대해서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쌓여 있었고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력과 고통을 참는 한계치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견디는 그 능력이 조금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척추관절 질병이나 기타 관절 질병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 현상의 하나로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예방법이나 대처 방법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평소에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한다면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관절은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서서히 소모가 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관절 부위의 근력을 강화해서 관절의 힘을 덜 가게 하고 보호를 하고 지탱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라겐 섭취도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근육이라든가 뼈, 관절, 피부, 두뇌 등 우리 모든 신체의 구성과 재생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콜라겐입니다. 특히나 뼈와 관절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생선 껍질은 저분자 콜라겐이라서 우리 몸의 섭취가 동물성 콜라겐보다는 약 한 40배 정도 높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콜라겐을 6개월간을 꾸준하게 복용을 시켰더니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을 섭취한 사람들은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이 콜라겐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나 모든 연골축은 뼈를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질병, 퇴행성으로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밀려나면은 그 다음엔 뼈가 마모가 되고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남녀 모두 콜라겐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게 되면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량을 꼭 지켜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콜라겐 1일 권장 섭취량은 1000mg입니다. 그러니까 1g입니다. 약식 동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약은 원래 그 뿌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음식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으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약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치료 방법이 내 병을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약이나 음식이 내 몸속에서 질병을 몰아낼 수가 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다. 나 자신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모든 질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걸렸다면은 초기에 올바른 치료 방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자 스스로 완치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